우리 동양에는 예로부터 아비의 죄를 그 아들이 갚는 그런 습속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군주가 죄를 지으면 황제는 그 군주의 아들 가운데 후계자감인 아들의 목을 벤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군주하고 그 후계자감인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황제하고 군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남남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황제가 이런 식으로 군주의 배신을 다스렸는가? 그것은 가령 황제의 커트라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능력이 딱 커트라인에 닿는 그런 황제가 바로 이런 식으로 황제의 노릇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 황제의 커트라인보다 위에 있는 뛰어난 황제, 그리고 그 커트라인에 아예 미치지 못하는 모자라는 황제는 왜 여기에서 제외했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동양의 습속을 조국시하고 결부시켜 보기로 하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이 무대에는 역시 동일하게 황제, 군주, 그리고 군주를 이어받을, 그 위를 이어받을 황태자들, 이런 등장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앞의 경우하고 좀 차이가 있죠. 이번에는 황태자가 하나가 아니고 황태자들, 그렇게 여럿이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황제에는 어떤 위치에 있는 세력을 뜻하는가? 이것은 좌파의 코어다. 이번에 이제 조국시를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좌파 쪽이 될 겁니다.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거나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인터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이들은 초파워,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좌파의 코어는 무엇인가? 그것은 좌파의 이념을 지키고 그리고 발전시키는 그런 이념 그룹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로들이 가담해 있죠. 그러면 이 이념 그룹도 나이가 많은 그런 원로들인가? 그것은 아닌 것이, 어차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빛을 발하는 것은 중년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념 그룹은 중년층에서 그 이상 노년층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우파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바로 이것이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세계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황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어서 이제 군주 그리고 황태자들의 이야기를 해야 하겠죠. 군주는 쉽게 과거에는 노무현 씨, 또 현재는 문재인 씨,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황태자들은 그러면 누가 될 것인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벌써 몇 개씩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태자들이라고 한 것이죠. 단일 후계자가 없다는 것은 아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태자들 중에 한 명이 조국이다. 우리가 이렇게 상정을 해두고 이번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의 특이점은 군주하고 황태자들의 관계가 남남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동양의 습속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피를 나눈 아버지와 아들이었는데 이들의 사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군주와 황태자들은 남남이다. 남남이면 쉽게 목을 벨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황태자들이 목을 내놔야 할 경우는 어떤 것인가? 크게 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죄를 지었을 때, 또 하나는 군주가 죄를 지어서 죽음을 면치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 결국 군주를 대신해서 목을 내놔야 하겠죠. 이런 두 가지 경우에 목을 내놓겠다 하는 조건으로 황태자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주가 이제 군주하고 황태자는 남남이고 마치 앞에서 이야기했던 황제와 그 군주 플러스 후계자, 이 관계가 이제는 군주와 후계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군주, 지금은 이제 문재인 씨를 예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만일 앞에 이야기했던 황제처럼 그 능력이 딱 커트라인에 걸려있는 사람이었다 하면은 이 황태자 목을 벤다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정말 티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집행이 되겠죠. 앞에서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이제 답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가령 이 군주가 커트라인보다 훨씬 위쪽에 있어서 그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어떨 것인가? 그럴 때는 자기를 대신해서 목을 내놓을 황태자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 능력이 부족한 군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경우는 황태자가 죽어줘야 하는데 죽지 않겠다고 버티게 됩니다. 난처한 일이죠. 이럴 때는 군주가 직접 황태자 목을 베어야 하는 겁니다. 제 손이 피범벅이 되는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 씨를 우리가 황태자라고 한번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는 어떤 황태자일까? 아마도 조국 씨는 군주를 위하여 목을 내놓을 의사가 전혀 없는 황태자로 보인다. 이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까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사건, 즉 그 특감반 사태 때 조국 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No surrender. 항복하지 않겠어 라고 외쳤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결국은 죽지 않겠다 하고 버틴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조국 씨는 결국 군주에게 타격을 입히면서 군주를 힘으로 눌러버린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살아남았죠. 그 대신에 군주는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만큼 깨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뉴스를 보면은 아마도 조국 씨가 민정수석을 그만두면서 또 목을 내놓아야 했던 듯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다시 No surrender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 측은 조국 씨가 군주의 죄를 대신 갚는 황태자로서 목을 내놓기를 기대하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그것은 사실일까? 이렇게 우리가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면 아마도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조국 씨는 교수 복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교에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월급까지 받았다. 이런 뉴스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조국 씨를 그대로 두면 2020년 총선에 뛰어들 것이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런 조국 씨를 다시 끌어냈습니다. 군주가 끌어낸 것이죠. 그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지명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은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죠. 다시 말해서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도마 위에 조국이라고 하는 황태자를 올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인사청문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청문 대상자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하는,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이것은 흠 있는 황태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목이 날아가겠죠. 그러면 어떤 것을 검증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여러분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런 쪽에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서 답답해하던 그런 부분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국 씨의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격이 나쁜가? 이런 것을 조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조국 씨의 딸을 검증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비판을 하듯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국민들이 그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조국 씨의 딸이 학교 입학하고 관련해서 어떤 의혹이 있는가? 조국 씨의 아들이 병역과 관련해서 어떤 의혹이 있는가? 조국 씨의 아내가 투기, 기타 이러한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한다든지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의혹이 있는가? 그리고 조국 씨와 학연, 지연, 정치적 인맥 이런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또 어떤 의혹이 있는가? 조국 씨와 관련해서 하는 이런 문제들, 이것을 만일 검증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에서 입학이나 병역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의혹은 당연히 부모의 문제로 이것을 살피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일을 벌일 정도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일찍 어른이 되지는 않죠. 좀 드물죠.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조국 씨는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로서 당연히 부모의 문제는 자기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한 행위들,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 다음에 아내의 문제, 기타 각종 인맥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는 당연히 조국 씨 자신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것은 그 아들이나 딸, 아내 또 어떤 그 인맥이 있는 그 상대방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명백히 조국 씨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영역을 분명히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인척의 범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민법에 따르면 지금 조국 씨 같은 경우는 부부가 다 성씨가 조가라고 하죠. 조씨성을 가지고 있는데 조국 씨 자신의 친족으로 치면 팔촌까지, 그 다음에 조국 씨의 아내인 그 조씨 측 그쪽으로 하면 사촌까지, 이 정도를 그 친인척의 범위로 해서 검증의 범위로 정하면 될 겁니다. 따라서 현재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조국 씨 관련 의혹의 대부분은 바로 이렇게 조국 씨를 검증하는 그 영역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범위 안에서 그런 것으로서는 그 딸, 아들 등
각 당사자들에 대해서 어떤 그 사생활 침해라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국민들이 조국 씨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좀 살짝 인사청문회하고는 좀 그 각도가 다른 좀 다른 면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조국 씨라고 하는 어떤 특권층으로 살아온 인물,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우리가 볼 때는 죄를 짓고 또 일종의 그 매번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줄을 섰을 때 매번 새치기를 해왔다 하는 이런 식, 또 실제로 법을 위반하고도 치외 법권의 특권을 누려왔다. 이런 데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공직자의 자질이 있고 없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 이전에 인간의 문제가 지금 국민들하고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명인이고 특권층, 일반 국민하고는 완전히 유리된 세상을 살아온 조국 씨라는 그 조국 씨, 그리고 그 집안, 그 집의 아들, 딸들, 이런 것입니다. 내 아들, 딸은 저런 조건이었으면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 가 있었을 텐데, 바로 저런 가족 때문에 내가 기회를 잃었고, 내 자녀가 기회를 잃었고, 내 아내가 덜 호의호식을 하게 되었다. 좀 근원적인 분노가 되겠죠. 그래서 조국 씨에 대해서 인간 자체를, 그 집안 자체를 혐오하는 분위기, 이런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그 일부, 예를 들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이인영 씨 같은 경우는 조국 씨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합니다. 이게 조선일보 8월 20일자 거기에 보도된 내용인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법개혁의 상징인 조국 후보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말겠다는 불순한 의도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 씨는 아주 훌륭하고 반듯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재인데, 그에게 이제 오물을 씌워가지고 그 사법개혁을 위한 좋은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야당이고 현재의 언론이고 현재의 이 전체 국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좀 현실을 제대로 못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 조국 씨라는 사람을 그냥 봤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본 것이죠. 그랬더니 땅이 나왔습니다. 세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딸이 나왔습니다. 소송 사기가 나왔습니다. 논문 표절이 나오고 아내가 나오고 동생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위장 이혼이 나오고 입시 비리가 나오고 이런 것입니다. 그냥 조국을 봤습니다. 그냥 조국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인영 씨 말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인영 씨가 이것을 똑바로 보십시오. 만일 조국 씨가 그런 것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지 않았다면 이인영 씨 말대로 사법개혁의 상징인 조국을 건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조국 씨에게 가족이 매달려 있는데 우리나라 보통 가족은 그 집안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국 씨에게 달려있는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불법이라는 의혹이 있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 측하고 청와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진보계열 전반은 어떤가? 방금 그 이인영 씨 이야기를 했는데 이인영 씨 한 명을 빼고 이제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진보계열이라고 하는 그 전체 그 큰 덩어리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아무도 적극적으로 조국 씨를 지원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 특이한 일이죠. 청와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발표 전에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현재 언론상에 나오는 이슈들이 검증됐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말이 이상하죠. 이것이 청와대에서 나온 말이라고 뉴스로 보도가 됐습니다. 당연히 검증했다 이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검증은 어떻습니까? 했거나 검증하지 않았거나 양당 간의 하나로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그리고 국회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문재인 씨가 대통령의 국법사항의 행위를 했다. 그 행위의 성격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으면서 정부에서 검증 안 했다. 그냥 검증했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 이외엔 다 안 한 것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이상한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누가 조국 씨를 검증했을까? 우리 국민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자신에 대한 검증이 시작됐다는 것만 알고 그 이후에는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증을 쭉 진행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은 알고 있었다고 하죠. 시작됐다는 것만 알고 아주 살짝 아마 알고는 있었을 거야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정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 겁니다. 인사검증은 본인이 동의해서 하게 되죠. 본인이 동의를 했을 테니까 이것은 간접적으로 혹은 짐작으로 눈치채서 이런 것이 아니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조국 씨의 부하 직원이 조국 씨가 민정수석이라는 그 현직에 있을 때 물론 청와대 관계자 말처럼 아주 청렴하게 법대로 조국 씨를 검증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증은 통상 한 3개월쯤 전에 하게 되죠. 또 경우에 따라 좀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조국 씨가 민정수석일 때 소위 셀프 검증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씨는 그때 그 검증해 놓은 자료를 믿고 그냥 그대로 국회에 조국 씨를 인사청문 요청을 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계열 전반적으로 등 돌리고 있다. 또 일부는 스스로 나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유일하게 조국 씨를 편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도 해보기로 하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그 사람들이 이 유일하게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씨를 편드는 사람들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인데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정춘숙 원내 대변인,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송기현 법사위 민주당 간사, 또 의원으로 안민석 의원,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청와대 측으로는 조한기 1부속 비서관, 강기정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이 바로 조국 씨를 편들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사람들을 친조국 그룹,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은 그들이 조국 라인의 어떤 인맥으로 형성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 수 있겠죠. 아무튼 이들의 행위는 진보계열 전반과 특히 문재인 씨나 청와대의 그 입장하고는 반대로 조국 씨 편을 들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문재인 씨는 왜 조국 씨를 인사청문이라는 도마 위에 올려놓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그 논의를 해보기로 합시다. 민정수석을 그만둘 무렵, 이제 얼마 전부터 그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고 하는 그때까지 사이, 그럴 때 보면은 조국 씨는 사법개혁의 상징으로서 행동을 하기보다는 역사전쟁의 상징으로서 행동을 했습니다. 거의 그 행패를 부리다시피 하면서 연일 언론에 그 글들이 소개가 되고 주장이 소개가 되고 조국 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이 들었습니다. 듣고 봤죠. 그는 자기가 검증받을 청문회의 주역인 야당을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2판 4판의 모습으로 노 서렌더, 죽지 않겠다 하고 부르짖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도마위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겁니다. 한 가지 의심이 되는 것은 이런 자포자기 상태의 조국 씨가 문재인 씨의 그 심장 바로 옆을 찔러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이것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씨의 그 심장 옆을 찌를 수 있다는 것은 심장을 찌를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것을 조국 씨는 든든한 보험으로 그 소나기에 움켜쥐고 있다, 그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보험이 있을 경우에 그 보험은 문재인 씨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생명의 위협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보험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미 공개된 자료들을 가지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노무현 씨, 문재인 씨를 줄곧 따라다니는 사건들이 있죠.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친일파로 불리우는 그런 김지태 씨 재산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는 변호사 노무현, 변호사 문재인이 있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단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됐습니다. 이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까지도 계속되었고, 거기에 이용훈 변호사, 그가 또 여기에 등장합니다. 또 여기에 이어지는 사건들이 또 몇 가지 있는데, 친일 의혹 후손의 재산 관련 사건, 금융기관 사건, 그리고 바다 이야기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보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조국 씨는 이 보험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그 이전에도 물론 가능하긴 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재인 씨와 조국 씨의 인연은 2017년 대선이 정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국 씨는 바로 그때부터 문재인 씨의 오른팔로서 존재해 왔죠. 그리고 민정수석이었을 때 모든 정보를 수집한 조국 씨가 보험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우리는 점쳐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개된 정보들을 가지고 추출해본 그런 그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좀 있는데 뭐냐 하면 그것은 돈, 또 경남, 그리고 부산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잘 관찰해 보면 이와 같은 추측이 틀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조국 씨가 문재인 씨의 지지를 등에 업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가? 아니면 문재인 씨 대신 총알바지로 쓰이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목을 내놓는 황태자가 된 것인가? 이제 그 현상을, 관찰한 현상을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합시다. 어느 쪽인가 하고 바라보면 조국 씨를 무대에 세운 다음에 몰매맞게 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 국민들, SNS에 좋은 먹잇감으로 던져준 것처럼 보인다. 그뿐 아니라 조국 씨 덕분에 문재인 씨가 새로 다른 장관을 세운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한다고 했을 때 이 다른 장관 후보가 누군지조차도 모를 정도가 됐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조국 씨한테로 다 가버렸죠. 지금은 조국 씨가 시사 이슈의 중심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 나오는 조국 씨의 모습 무수히 나오고 있죠. 그것을 보면은 좀 기억이 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 생각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순식간에 소멸해 가버린 안희정 씨의 모습하고 참 닮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문재인 정권에서 소멸되어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생활이 더럽다 하는 분류표가 붙었던 것을 또 기억해내게 되죠. 문재인 씨와 청와대, 그들은 다른 후보자들 때하고는 다르게 조국 씨를 위해서 방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검증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뭐 이런 답변이 다 있습니까? 자기들이 추천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인영 대표처럼 억지를 쓰든지 이 사람은 훌륭하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씨 측에서는 몰라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문재인 씨하고 청와대는 나른하게 휴식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그렇게 급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있기 때문이죠. 언론사들에게 한번 물어보기로 하죠. 현직 법무부 장관하고 인터뷰한 적 있습니까? 장관 물러나면 총선에 나갈지 어떨지 아예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나 나가거나 상관없는 사람이고 상관없는 자리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센 윤석열이 와 있거든. 이렇게 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마 위에 올라간 조국씨, 결국 모든 문재인 정부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안고 죽어가는 역할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문재인 씨는 조국 씨를 완전히 쓰레기통 바닥에 쳐넣을 작정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석을 쇳가루가 있는데 이렇게 놓게 되면 쇳가루가 자석에 막 들러붙죠. 그런 식으로 온갖 나쁜 짓들, 책임져야 할 일들을 최대한 다 끌어내서 붙인 다음에 버리는 것이죠. 황태자의 목을 베는 겁니다. 이렇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물론 또 다른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것인데 그 세부적인 루트가 살짝 다른 경우입니다. 바로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지난번에 방송했던 그 문재인 씨가 조국 씨를 일단 버렸다, 이 순서가 조금 다른 겁니다. 버리고 나서 봤더니 조국 씨가 문재인 씨에게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그렇게 되면 보복을 한다든지 혹은 보험으로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러면 이제 지금과 같은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번 경우 같으면은 조국 씨 스스로 그 정보를 흘렸거나 또 그 내부 정보를 따로 빼내서 어딘가에 두었거나 했던 것이 발각되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도마에 다시 올라가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물론 이런 해석이 과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전에 계속 포장을 해왔던, 방송용 이미지로 포장을 해왔던 그 깨끗한 조국, 그런 이미지가 유지되고 있다면 과도한 해석이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이미 봤죠? 의문투성입니다. 이제 조국 씨는 사법개혁의 상징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추측을 했던 그것이 올바른 추측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검사안을 해보면은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다 틀렸을 수 있죠. 그래서 문재인 씨가 조국 씨를 믿고 있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만일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너 바보냐? 조국 씨에게 또 할 말이 있죠. 조국, 너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구나. 자존심도 없잖아. 보면은 자존심이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우리가 틀렸다면 문재인 씨가 조국 씨를 흔들림 없이 신뢰하고 있고 조국 씨는 문재인 씨의 오른팔로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깨달음은 바로 사실의 힘,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무엇이든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한 것과 전혀 다르다 하더라도 그냥 이것이 사실이구나 하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실의 힘이라고 하죠.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면, 장차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또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게 될 겁니다.
인간의 다양성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렇죠. 만일 인간이 이렇게까지 다양하다 하는 것을 찰스 다윈이 알았다면 우리는 아마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는 그 책을 끝낼 수 없었을 테니까.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